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만점의 비결 한나끝 지구학 최신정입니다. 여러분 이 단원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온 단원입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외계 행성계의 탐사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외계 생물체의 탐사는 그냥 점수 먹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놓으면 우리가 지구학이 50점이 가능한 단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수능에 한 문제 한 문제. 그럼 외계 행성계 탐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시선 속도의 변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식현상, 세 번째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실제로 수능에 6월 작년 20번, 수능에 20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잘 배우고 정확히 익히면은 여러분은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계 행성계 탐사, 중심별의 시선 속도. 자, 우리가 여기를 배울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별에 집중하자. 별에 집중하자. 중심별. 그러니까 별하고 행성이 나오는데 외계 행성계의 탐사긴 하지만 별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태양계에서 별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들은 태양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그쵸? 두 번째로 별과 행성은 항상 맞은편에 있다. 맞은편.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가온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배웠죠. 세다, 청색, 그 다음에 짧다, 세다, 청색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다가오면 에너지가 세겠죠. 다가오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요렇게 세 가지 명제를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별의 이제 시선 속도라는 걸 볼 텐데, 시선 속도라는 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볼 때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중심별을 이렇게 막 돌고 있을 거예요. 행성을 이렇게 돌고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걸 우리가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그림에서 설명할 텐데 별하고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요. 별이 돌고 행성이 도는데 서로 우리가 만률리기라는 거 들어봤죠? 별도 끌어당기고 행성도 끌어당깁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로 손잡고 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 어쨌든 그 그림을 좀 이따 이제 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선 속도가 변해서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도플러 효과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도플러 효과는 다가오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그거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이제 그래도 나름 저하고 수업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능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도플러 효과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도플러 효과가 크다. 크게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안 보이고 우리가 수평일 때 이제 관측이 가능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나란할 때 확인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은 돼 있는데 이제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림을.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자, 제가 이걸 좀 확대해 놨는데 우리가 다가온다, 멀어진다는 뭘 갖고 생각해 주면 좋냐면 중심별을 가지고 생각해 줘요. 중심별을 집중해 주세요. 지구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별이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별이 네 군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이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시선 속도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오고 있다. 여기 설명할 때 정확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리 개념이나 수학 개념에서 이제 평행 사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별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요렇게 우리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청색 편이가 됩니다. 청색 편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적색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색 편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리가 이제 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별이. 그럼 별의 속도는, 자, 속도란 거는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옆으로 가기 때문에 다가오고 멀어지고가 전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있을 때. 얘도 접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시선 속도가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적색 편이도 청색 편이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약간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요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접선의 방향이 아니라 접선의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클 때입니다. 멀어질 때가.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다가오고 있다. 청색 편이가 가장 클 때고 가장 멀어지고 있다. 여기가 적색 편이가 가장 클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중간에 있을 때는 좀 크게 좀 해볼게요. 중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로 나눠야 돼요. 나중에 이제 킬러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의 합인 요게 실제로 우리가 속도인데 아까는 얘는 온전히 정말로 얘는 다가오는 것만 100%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옆으로 가는 게 있고 우리 다가오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는 아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청색 편이긴 한데 청색 편이가 가장 쓸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청색 편이가 증가하다가 청색 편이가 조금씩 감소합니다. 가장 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건데 다가오는 게 가장 클 때가 여기고 그래서 다가온다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란 건 별에서는 가장 다 크고 에너지가 세고 짧고 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마이너스, 물론 여기는 0인데 마이너스인 부분입니다. 제가 또 그림 갖고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청색 편이가 더 증가되고 파장이 더 짧아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청색 편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뒤에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거든요. 그림에서 이게 마이너스 60이야. 가장 셀 때. 여기는 0이야. 그럼 중간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3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세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중간에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도 마이너스 30이고 0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0에서 마이너스 30 파장이 짧아졌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60 파장이 계속 짧아졌어. 즉 에너지는 세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30 물론 우리한테는 다가오고 있는 거지만 다가오는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오히려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도 길어지고 있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옆에 쪽에 있을 때는 얘는 이제 파장이 여기 이제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플러스 6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에서 여기 30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플러스 30이면은 길어지는 거야. 완전 길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청색 편이 짧아진다, 적색 편이 길어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30. 자, 여기서 여기는 계속 파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우리한테는 적색 편이긴 하지만 플러스 60에서 플러스 30이면 값이 줄었죠. 오히려 여기는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크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다가오고 있는 거 청색 편이, 멀어지고 있는 거 적색 편이지만 얼마나 더 다가오냐, 얼마나 더 멀어지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다면은 나중에 그림 갖고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지구의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또 반대입니다. 자, 제가 연습을 시킬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편이? 청색 편이. 청색 편이가 가장 셀 때 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60 정도 0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에너지가 세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가오는 정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오히려 길어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약해지고.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뭐라고요? 청색 편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적색 편입니다. 제가 금방 중간에서 뭐 한 플러스 60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오히려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다만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적색 편이.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화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필기를 중간에 하세요. 자, 그러면은 별이 여기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행성 갖고 문제를 내는데 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맞은편에 있다. 행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별을 갖고 따져봐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 이제 나왔던 문제를 좀 이따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행성은, 자, 별은 이렇게 도는데 자, 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행성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질량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별이 우리가 워낙 질량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별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럼 별은 자, 공통 질량 중심에서 별은 이렇게 돌고 행성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중간에 있는 걸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지구과학을 완벽하게 배우려고 그러면 천천히 설명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수능에 문제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언제 나왔던 문제인가? 2020년 작년 6월 20번 킬러 문제였습니다. 이 디귿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어쨌든 시선 속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일 때는 다가온다. 요까지는 청색 편입니다. 청색.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색 편입니다. 적색 편이. 이 그림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잘 보세요. 요번에 시선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그럼 시선 방향이 요 방향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으면은 청색 편이 이렇게 청색 편이.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적색 편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우리 여기서 봤지만 여기서는 지금 시선 방향 여기 방향 여기서 봐야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걸 스몰 a, b, c, d, e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0일 때는 여기하고 여기였죠. 이 다가오고 있는 거 마이너스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b일 때 가장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고 가장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가 E가 되는 요 그림을 유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다가온다, 멀어진다 그걸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정확하게 더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림하고 유의해서 보는 게 좋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일 때는 청색 편이, 플러스일 때는 적색 편이. 이 그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은 문제 풀 때 좀 좋습니다. 다가오는 시선 방향.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갑자기 조금 배워놓고 무슨 킬러 문제입니까?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자면, 자, 요번엔 시선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지구의 방향.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청색 편이, 여기가 가장 세다고 그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적색 편이 멀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로, 세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왜 가장 많이 다가오느냐면은, 접선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가로가 없어요. 그러면 온리 다 가로, 세로로 나눠야 되는데, 온리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센 거고, 여기도 자, 접선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가로, 세로로 나눠야 되는데 가장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설명한 거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그림,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림이 이제 컬러로 나와 있을 텐데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중심별이, 자, 중심별이 여기 있네요. 그럼 요렇게 접선의 방향이니까 얘는 다가오고 멀어지고도 아니니까 파장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 있네요. 멀어지고 있네요. 가장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 편이. 자, 적색 편이. 보입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전혀 관계 없죠. 파장 변화가 없음. 그 다음에 얘는 자, 가장 다가오고 있네. 그럼 무슨 편이겠어? 청색 편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정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천천히 제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요거 작년 킬러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말고 기억, 니은 말고 디귿이 어려워요. 디귿이. 자, 지금 저한테 수업 듣고 있던 학생들도 다시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그걸 천천히 다시 보세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고 지금 인강 듣고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같이 천천히 봐요. 우리 책에 이제 5번으로 돼 있을 텐데, 그림 가는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행성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이다. 행성별의 자,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시선 방향이. 그러니까 그림을 좀 먼저 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맨 20번이고 시간을 좀 많이 좀 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A. 자, A 있을 때, 자, 우리가 보세요. 자,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행성입니다. 그러면은 A 있을 때 실제로 중심별은 여기 있겠죠. 여기. A일 때, 중심별은. 왜 시선 속도가 가장 마이너스 60으로 가장 크겠습니까? 가장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케이. 그러면 얘 요렇게 돼 있을 때는 B일 때는 여기 있을 거고 C일 때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B, C 이렇게 돼 있는 실제 그림입니다. 우리가 중심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A일 때는 마이너스 60일 거고 B일 때는 이제 얘가 지금 우리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가장 다가오고 있는 게 여기죠. 청색편이가. 청색편이긴 한데 여기도 BC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값이 주는. 자, 여기서 요렇게 가고 있는 요런 상태일 겁니다. A, B, C 요런 상태일 거라고. 오케이. 자,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A, B, C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B, C 방향이다. 뭐 기억은 뭐 자동으로 맞췄네. 그쵸? 디귿은 내가 이제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공식만 잠깐 넣으면 되니까 됐고. 자, 그럼 공식을 먼저 합시다. 이 디귿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 자, 인 기준 파장을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 파장의 변화량을 델타 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다음 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거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공식은 이거 설명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니은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시산 속도, 후퇴 속도 곱하기 C. 자, C는 이제 광속도입니다. 이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나 여기서 시선 속도, 여기서 왜 시선 속도, 후퇴 속도를 같이 하냐면은 주로 이제 멀어지거나 이제 다가오거나 하기 때문에 후퇴 속도로 생각하면 돼요. V는 자, 이게 바로 뒤에 따가는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자, 후퇴 속도 또는 시선 속도. 자, 요거 뭐라고? 람다 제로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 파장. 요거는 파장의 변화량. 요게는 광속도. 자, 요건데 니은은 그냥 이 공식에 그냥 싹 대입해 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를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갖는 최대 파장의 변화량은 여기서 최대 파장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60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60으로 생각해 주면 돼.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요게 60입니다. 60이고 자, 우리가 기준 파장 람다 제로 50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델타 람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속도,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요거 그냥 계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랬을 때 0.001이 맞냐? 요런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고. 그러면 델타 람다는 넘어가면은 60 곱하기 500 밑에 3 곱하기 10의 8승. 요 계산하면 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0의 4승분의 1, 만분의 1, 즉 0.0001이네.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0.001이 100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분의 1을 물어본 겁니다. 기억 니은은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이제 틀렸고. 자, 디귿의 별표 3개. 요게 킬러 문제. 요거 킬러. 요거 설명 제대로 안 돼 있는 해설도 많이 받고 해설지도 틀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킬러 풀라고 그러면은 정확히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오케이. 이것 설명 들어갈 테니까.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뭔가 한번 B를 지날 때의 시선 속도하고 C를 지날 때가 B가 C의 몇 배인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기서 시선 속도라는 거는 자, 잘 들어.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접선의 방향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얘도 그럼 접선의 방향이 있을 거고 얘도 접선의 방향이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로 세로로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뭐 가장 큰 건 여기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행성이 좀 그림이 더 크니까 행성 갖고 따져도 크기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행성하고 중심별에서 물론 중심별을 따져야 되는 게 맞는데 행성을 따져도 똑같이 나오면 도는 방향이 똑같고 어차피 거꾸로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적색편이 청색편이면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행성 갖고 따져도 됩니다. 저를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수학적 개념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B부터 먼저 할게요. B부터 하고 제가 C를 지울게요. 자, 속도 V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나뉘겠죠. 자, 가로, 세로로 나뉘기 전에 일단 접선을 했을 때 수학에서 이렇게 접선을 내렸습니다. 자, 중심에서 원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뭐야? 수직입니다, 수직.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요거 지금 45도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지금 되는 그림이야. 지금 B를 따지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로, 세로 나누라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가로, 세로 이렇게 나누라고. 그게 합력이잖아, 합력. 지금 시선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으니까 행성 갖고 따지면 돼요. 실제로는 반대지만 어쨌든 얘가 시선 방향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지. 뭐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거겠죠. 오케이. 어차피 크기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서 정확히 보세요. 요거 수직이죠. 가로, 세로로 나눴으니까. 얘하고 얘는 뭡니까? 그러면은 억각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평행할 때 억각. 그래죠. 중심에서 접선에 내렸을 때 수직. 수학적 개념입니다. 또 우리가 얘하고 얘는 서로 억각인 상태.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노란 요거.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럼 얘는 뭐야? 자, 요거 45도면 요거 45도지? 그래서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는 V 코사인 45도. 됐습니까? 이게 B가 V 코사인 45도의 크기로 자, 시선 방향이 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가오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똑같습니다.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행성을 좀 더 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돼. 됐어요? 이게 B입니다. 그럼 C를 따져보면 되겠죠. C. 자, 멈춰놓고 이거부터 먼저 그리세요. C를 제가 해볼게요. C. 자, C. 자, 시선. 자, 여기 접선의 방향. 접선으로 우리가 V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내리면 요거 수직 맞죠? 오케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 세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시선 방향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 지금 따지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저 노란 놈을 따질 거라고. 자, 아까 내가 금방 이야기했지. 자, 여기서 내려보자. 이거 수직이잖아. 중심에서 접선에 내리면 수직이잖아. 요거 지금 45도, 15도, 60도, 요거 30도. 그럼 여기는 또 60도. 그럼 얘하고 얘는 또 억각이니까 여기도 60도. 오케이? 직각삼각형이잖아. V라는 속도로 지금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선 방향은 V, 그치? V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 이게 킬러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해설을 안 하고 뭐 그냥 쌓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 작년에 6월에 이게 나왔어요. 수능에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6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또 9월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 6월에 킬러 문제가 주로 수능에 비슷하게 연계됩니다. 이건 여러분만 아셔야 됩니다. 너무 막 동네방네 다 퍼뜨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C는 뭡니까? V 코사인 60도. 그래서 이거 2분의 루트 2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V. 얘는 코사인 60도 헷갈리면 안 돼. 또 2분의 1이야. 2분의 1 V. 그래서 B가 C의 루트 2배. 그래서 D것이 맞는 겁니다. 됐어요? 필기 정확하게 해놓고 정확하게 필기하세요. 우리 지금 뭐 배웠습니까?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별은 행성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행성이 다가오고 있으면, 중심별이 다가오고 있으면 행성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필기 잘 해놓으시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돌고 행성이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행성이 만약에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또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직으로 돌면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숨고르기 한번 하고 이제 식현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심별 시선 속도를 배웠는데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우리가 시선 속도를 가지고 중심별로 움직임을 보면은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대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는 식현상. 이건 여러분이 식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일식, 월식. 그쵸? 여기처럼 이것도 가리는 겁니다. 중심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나면서 가려지는 현상을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그러고, 중심별의 그러니까 가리면은 밝기 변화가 줄겠죠?
안 가리면 그대로일 거고, 그쵸? 그걸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도플리어과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많이 가리겠죠? 확 줄겠죠? 그래서 밝기 변화를 관측할 때 좋다.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그것도 좀 이따 그림에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선 속도, 식은 다 나란해야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아까 우리가 행성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지만, 우리가 별도 이렇게 돌지만 행성도 이렇게 그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공전하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태양하고 지구도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도 돕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적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걸 떠나서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별이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있는데 행성이 자 이게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그 별의 밝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요게 1번.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겠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자, 여기 2번이 되는 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들어갔을 때, 완전 들어갔을 때가 여기죠. 그래서 완전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림이 요 안에 이렇게 딱 됐을 때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들어가서 완전 들어가면 이제 밝기 변화가 또 줄은 상태로 있겠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그쵸? 행성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 나왔을 때가, 여기입니다. 요렇게 가려지는 걸 보고 우리가, 별을 지나가는 행성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관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 행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이 큰 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줄겠죠. 반지름이 작은 놈은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클 때 우리가 이렇게 야 눈으로 보기 편한 건 이거 아니냐. 그쵸?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문제는 이걸 가지고 섞는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래서 이게 작년 20번 문제로 나왔던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중심별의 반지름에 비해서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이래요. 이런 거 잘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 사이에 거리는 뭐라고? 중심별의 반지름의 4.2배 정도 된다. 이걸 갖고 문제를 풀으란 소리야. 자, A는 식현상이 일어난 직후이다. 자, 이렇게 나와있네. A. 딱 식현상이 일어난 직후가 되겠죠. 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잘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T1, T2, T3, T4가 어떤 위치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뭐 찌그려 그려도 상관없고. 자, 우리가 여기일 때가 이제 딱 가릴 때인데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겁니다.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자, 맞은편이니까 중심별은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T1일 때입니다. A일 때. 오케이? 중심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별은 맞은편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딱 가린단 말이야. 이럴 때 딱 가리게 된다고. 이게 중심별 입장에서는 T1일 때. 자, 얘가 이제 돕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T2일 때는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입니다, 여기. T2. 행성이. T2일 때. 그럼 중심별은 여기 있겠죠. T2일 때. T3.
여기입니다. 중심별은 여기 있을 거고. T3. 오케이. 그 다음에 T4. 여기일 때 중심별은 여기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시계현상도 아까 우리 중심별의 시선속도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게, 자,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T5일 때는 다시 우리가 T5일 때는 다시 돌아온 거면 T4, T5. 자, 그래서 한 주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알 수 있겠죠, 얘는. 되겠습니까? 됐어요? 주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T1에서 T2, T3, T4 이렇게 갔을 때 요 그림입니다. 그림하고 좀 같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라본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가르쳤던 거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다가온다. 청색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멀어진다. 적색편이. 그래서 T1에서 T2에서 T3를 갔습니다. 가장 우리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청색 편의가 심한 얘가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0인데 거기겠죠. T2인. 그쵸? 그럼 T1에서 T2로 갈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T2에서 T3도 청색 편이긴 하지만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3에서 T4, T5로 갔을 때 이게 우리가 적색 편이죠. 적색. 멀어지고 있는 거. 이건 청색. 그러면은 문제가 뭐 여러로 나올 수 있는데 T3에서 T4로 갈 때 파장이 길어지겠죠. T4에서 T1으로 갔을 때도 파장이, 그러니까 적색 편이긴 하지만 파장은 짧아지겠죠. 요런 문제들. 그쵸?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자, 니은 봅시다. 니은 잘 보세요. T2에서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흑수선은 길어진다. 누구? T2에서 T3. 봐봐. T2에서 T3로 갈 때 청색 편이긴 하지만 요게 가장 센 거니까 가장 짧을 때지. 그럼 길어지겠죠. 그쵸? 흑수선은 길어진다. 니은 맞네. 그쵸? 니은 맞죠. 그 다음에 T1일 때는 여기 딱 가릴 때 아닙니까? T1이 여기가 지금 행성이 있을 때니까 T1이 딱 가릴 때, 빠져나올 때. 자, 여기일 때죠. 그쵸? 근데 뭘 물어봤습니까? 문제에서. 상대적인 밝기, 광도는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반지름이 어떻게 됐어요? 반지름이.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상대적인 밝기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됐습니까? 문제에서. 20분의 1이 됐죠. 20분의. 문제 잘 보세요. 지금 막 가려져 있어갖고 20분의 1이 됐으니까 그러면 광도는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20분의 1의 제곱만큼 가리겠죠. 20분의 1의 제곱만큼 가리겠죠. 그럼 400분의 1만큼 가리겠죠. 그쵸? 그럼 원래 400이었으니까 400분의 실제로 이제 밝기는 399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거 계산하면은 99.75가 나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애들이 그래도 웬만큼 다 맞췄어요. 문제는 디귿입니다. 디귿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설명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지금부터. 디귿 설명이 틀린데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뭐 선생님들도 막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자, 뭐라고?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는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only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A일 때는 이렇게 딱 가릴 때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그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확대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T2일 때는 only 시선 속도가 우리 방향일 겁니다. 오케이? 가장 클 때. 그 다음에 A일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요 정도 딱 나갔고
행성이 이렇게 딱 밖으로 나가서 서로 딱 겹치지 않을 때 요때죠. 기억납니까? 여기 있을 때고 얘가 디귿을 풀 때는 행성은 여기 있을 때니까 얘하고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얘 지금 시선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속도로 가면 시선 속도 방향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되겠니?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디귿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또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T2일 때는 딱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선 속도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가장 셀 때 그러니까 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여기를 넘어갔을 때 여기를 이제 V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향 V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속도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나 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과장되게. 자, 여기 중심에서 봤을 때 자, 딱 넘어간 놈. 그 다음에 중심에서 봤을 때 넘어간 놈. 행성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공통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수직으로 내렸어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수직으로 내리면은, 자, 이 삼각형 있죠? 얘하고 얘 중심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오케이? 연결했을 때, 보세요. 자, 여기가 4.2배. 즉, 반지름의 4.2배.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훨씬 크죠. 근데 과장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20분의 1. 우리가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V라는 속도로 갈 때, 시선 속도는 여기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조건이 없으니까 이 조건에서 뭔가 비슷한 걸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중심에서 내렸어요. 중심에서 내려 수직입니다. 자, 여기가 시선 속도입니다. 시선. 자, 우리가, 여기가 시선 속도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좀 확대했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눴을 때, 여기가 직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삼각형에서 각도, 이렇게 나간 각도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 남은 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직각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빗변의 짧은 변. 그래서 빗변의 짧은 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이거 대 이거의 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선 속도는 자, 우리 A의 시선 속도는 결국 이거 대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4.2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자, 10분의 42, 20분의 21. 자, 요거 2, 요거 2. 그래서 4분의 1배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림 천천히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찍어놓은 거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 푼 문제가 지금 요거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4분의 1배. 맞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식현상까지 이제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중심별의 시선 속도.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냐, 멀어지고 있느냐, 시선 속도를 가로, 세로로 나눴어요. 그 다음 식에서도 실제로 가려지는 거지만 시선 속도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쵸?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오케이. 둘 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그림도 한번 봅시다. 식현상 말고 이 그림 봐봐요. 얘가 이렇게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이게 나란해야 보이지, 만약에 이렇게 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식도 마찬가지죠. 식 여기에 가른다고 해도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움직여야 된다. 두 개의 공통점.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지금 중심별의 시선 속도, 그 다음에 식현상,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제 요걸 할 겁니다.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얘는 조금 다릅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나 식현상은 우리가 중심별의 이제 밝기인데 얘는 뒤에 별의 밝기입니다.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같은 시선 방향이 있을 경우 별이 뒤에 있는데 앞에 별이 지나가요. 그럼 별이 두 배나 밝겠죠. 그쵸? 물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더 밝아지겠죠. 행성이 지나가도 좀 더 밝아집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제 뒤에 별의 밝기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차이가 뭐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중심별 시선 속도나 또 식현상은 우리가 수평 방향일 때만 우리가 이제 딱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수직이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자, 한번 그림 볼까요? 얘가 지금 뒤에 별의 이제 밝기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그 뒤에 별의 밝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얘가 다가올 때 밝기가 올라가고 있죠. 그쵸? 딱 여기가 됐을 때 밝기가 여기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면 밝기가 떨어지겠죠? 근데 행성이 또 지나가면 조금 올라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쵸?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뒤쪽에 있는 별이 밝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별 시선 속도나 시각하고는 그냥 중심별의 이제 밝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수직으로 나와도 크게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중심별의 이제 시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 애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림에 보면 어떨 때 서로 세 가지가 유리한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 문제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다고 보세요. 별 뒤에 별 B가 있는데 얘가 행성이 두 개 딸린 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성이 먼저 오겠죠?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행성이 먼저 조금 올라오고 그렇게 계속 별이 다가가니까 더 올라갔다가 또 별이 지나갔어. 그럼 떨어지겠죠? 그 뒤에 또 행성이 또 지나가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닐까. 요렇게. 오케이? 그림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중심별의 시선 속도나 식 현상에 비해서 평가원에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교육청 아니면 또는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는 보이는데 평가원에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갔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직접 관측한다. 직접을 이제 망원경 가지고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요즘 적외선이든 가시광선이든 우리가 했을 때 그 내용 언제가 유리하겠습니까? 가까울 때 좋겠죠? 클수록 좋겠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행성계를 탐사했을 때 수많은 행성을 탐사했고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할 때는 질량이 클 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현상을 이용할 때는 공정 궤도 반지름이 좀 작아야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규칙적이야 확인하기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 우리가 변화의 폭이 크니까 확인하기 좀 편하다는 거. 오케이? 시선 속도는 질량, 식현상은 공정 궤도 반지름이 작고 행성이 반지름이 클 때 좋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우리가 금방 배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공정 궤도 반지름이 커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쵸? 요즘 그래서 최근에는 목성형 행성이 아니라 자, 우리 지구의 행성도 많이 탐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 직접 관측은 당연히 질량이나 반지름이 클 때 좋겠지.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식현상 봐봐, 식현상은 공정 궤도 반지름이 작을 때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자, 질량이 클 때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요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평가원에서.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질량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식현상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적으면 좋겠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커도 상관없다. 자,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의 탐사. 요거 행성의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인데, 제가 애들 물리 가르칠 때도 삼성 TV,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요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이만큼 다 들어갔으니까 거리가 지름만큼 움직였겠죠. 시간은 t2에서 t1 사이, 시간, 속도 v.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 2분의 t2 t1 v. 뭐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의 탐사. 우리는 지금 외계 행성계의 탐사 했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다시 복습하고 꺼놓고 다시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쉬운 겁니다. 외계 생명체의 탐사는 굉장히 쉬워요.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생명체가 우리 지금 태양계에서 생명체는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성과 화성 사이에 있을 거다. 그 정도.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 질량과 광도가 크면 멀리까지 존재한다. 오케이? 그리고 질량이 크고 광도가 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수명이 짧기 때문에 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도 내용을 하면 되는데, 그 외계 생명체의 탐사에서 탄소, 최외각 전자가 4개 있어. 탄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는, 자, 아까 생명 가능지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 중심별의 질량. 질량이 클수록 멀리까지, 광도가 클수록 멀리까지. 오케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질량과 강도, 이 밑줄과 강도가 클수록 멀리 나타난다. 물론 앞에 내용도 킬러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쉬운 문제도 그냥 먹어야죠. 어려운 문제 다 맞추고 쉬운 문제 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지구에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를 1AU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AU 정도의 딱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질량과 광도가 커, 그러면 1AU보다 더 먼 데까지 가겠죠. 그렇죠? 생명 가능지대가. 그 다음에 1AU보다 작은, 우리가 태양보다 질량과 강도가 작으면 가까이 있겠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에서의 거리는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성과 화성 사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의 특성은 많은 걸 녹이고 온도 변화를 적게 하고 이런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체가 출현이 가능했다. 그런 내용들. 대기의 역할은 온실 효과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자외선이 오면은 엄청 뜨겁겠죠. 그러면 생물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요 그림 굉장히 두 개 다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시험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지구가 여기 있어요. 금성하고 화성 사이에 생명체, 요 부분에 있어요. 근데 태양보다 광도가 큰 애들은 더 뒤에 쪽에 이렇게 가겠죠. 태양이 지금 그 주계열성인데, 그 주계열성이 끝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거성을 배웠죠, 거성. 그쵸? 오케이. 그래서 광도가 크면 멀리까지 가겠죠. 오케이? 이 생명 가능지대도, 이 그림도 보면은 요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있는데,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가 이제 더 멀리 가거나, 멀리 가서 뭐 이렇게 더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질량과 강도라는 거, 오케이? 실제로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행성의 조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되고,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질량과 강도 클수록 멀리까지 가기는 건 좋은데 수명이 짧아서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진화하기 좀 힘든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소모율이 커서 수명이 짧은데, 질량이 작으면 또 뭐 문제가 있냐면은
그 별에 끌려오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비출 때는 엄청 뜨겁고 안 비출 때는 엄청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살기 좀 힘들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계열성 그림인데 이 그림은 보면은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여기 보세요. 태양계에서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생명 가능 지대가 멀리까지 가고 넓다. 다만 태양보다 작으면 가깝고 좁다. 이런 내용들. 여기가 주로 질량과 강도가 크죠? 여기가 주로 질량과 강도가 작고. 주계열성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문제 맞추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책에는 있는데 내가 여기 안 한 것 중에 요즘 이제 망원경 중에 처음에 이제 케플러 망원경이 있었고 그 시견상을 위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했는데 테스 망원경이 또 2018년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견상을 위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했는데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직접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별빛을 차단해서 외계 행성이나 행성의 고리를 찾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요한 어려운 문제 두 문제는 먼저 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AB 질량과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자, 여기 봐. 질량이 5배야. 그럼 멀리까지 가겠지? 폭이. 그치? 얘는 0.5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작겠지. 그치? 그럼 멀리까지 간다는 말은 공전궤도 반지름도 클 것이고 얘도 작다.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고 디귿이 니을보다 크다. 오케이? 뭐 이건 뭐 그냥 점수 먹는 거죠 뭐. 됐어요? 2023년 수능 5번 문제. 광도는 멀리까지 가는 강도 A가 더 큰 거죠? 맞고. 기역이 니은보다 크고 디귿이 니을보다 크다. 뭐 맞았잖아요. 5번 문제. 오케이? 2점짜리, 그쵸? 2점짜리 이런 거 틀리면 학교가 바뀝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케이? 지구과학의 만점을 위해서 한낱 끝. 오케이? 자, 3번 봅니다. 3번. 3번에서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림을 먼저 봐봐요. 중심별에서 거리가 1AU가 안 되죠?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좁겠네?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밝기가 시계현상에서 0.08 지금 0.008 정도 감소했어요. 그럼 1000분의 8이거든요. 1000분의 8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125분의 1입니다. 뭐가? 광도가. 자, 광도는 R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에 대해 예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광도가 125분의 1이면 반지름은 루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외계 행성 거리가 태양계보다 좁다. 왜? 0.05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중심별의 반지름입니다. 광도는 125분의 1이 맞지만 중심별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 했을 때 이걸 루트로 씌워야 되니까 5루트 5분의 1이 되겠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 이거 까볼까? 중심별의 흡수성의 파장은 자, 여기 내가 뭔가 좀 빼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T2가 T1보다 짧다. T2가 T1보다 짧다. 이렇게 써있는데 한번 볼까? T2가 T1보다 짧다 이렇게 써있는데 T2는 여기고 딱 들어갈 때 가려질 때 부분이고 이건 가려지기 전의 부분이지. 오늘 우리가 식연상을 할 때 제가 원을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요렇게. 자, 중심별 여기 있고. 자, 우리는 가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행성이 있으면 이 뒤에 맞은편에 중심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가 T2일 때입니다. T2.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정도 있으면은 별은 여기 있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T1. 그럼 여기가 T1, T2.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중심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행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중심별의 이제 시선 속도인데 가장 멀리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우리가 적색편이죠. 그치? 멀어지고 있긴 한데 멀어지는 정도가 그때 여기서 플러스 60이면 이거 0이라고 했을 땐 값은 줄고 있는 거지. 원래는 파장이 늘어야 되는데 파장이 느는 정도가 주니까 짧아진다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T2가 T1보다 짧다. 맞겠네. 그쵸? 오케이. 됐습니까? 앞에 내용을 잘 해놓으면은 뒤에 내용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무려 18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 그쵸?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니은, 디귿 내용이 조금 까다롭다 생각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에 보면은 가나다의 분광면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인데 가나다 중 2개는 주결성이고 하나는 초고성이래. 자, 여러분 우리가 분광형하고 그 절대 등급 우리가 HR도라고 그러잖아요. HR도를 그릴 때 우리가 딱 태양을 기준으로 그려주는 게 딱 좋거든요. 요렇게 하고 자, 태양은 G타입이고 여기가 플러스 5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4.8인데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면 돼. 여기가 다야, 다. 다 주계열성.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G타입은 G타입인데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갔어. 여기네, 여기. 마이너스 5까지. 여기가 가. 그다음에 A, O, B, A, F, G, K, M 이렇게 했지. O, B, A. A일 때 0. A일 때 0. 여기도 주계열성이겠죠. 0. 여기가 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 가는 초고성이죠. 나다는 주계열성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걸 연습을 많이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갑니다.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가 나보다 나가 질량이 크니까 틀렸고. 그쵸? 생명 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가 넓겠지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가 길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다가 나보다 길다. 니은 맞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다하고 가 중에 다가 가보다 넓다. 가가 넓죠. 여기가 강도가 더 크니까 틀렸네. 그래서 니은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6번 봅니다. 이제 두 문제만 하면은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오늘 배운 거는 앞에 두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생명 가능지대 폭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림은 A, B, C를 HR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은 2022년 수능 11번 문제. 자,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A하고 B가 같다. 광도가 같으니까 거리는 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맞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네. B하고 C 중에 광도가 큰 B가 넓겠죠. 그쵸? B가 C보다 넓다. 맞고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X의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건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얘가 더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따져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 ABC 이제 뭐 지금 공정궤도 반지름, 질량 반지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성의 반지름이죠. 그쵸? 그렇지? 요걸 봐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데 자, 문제에서 딱 이게 2022년 수능 15번 문제인데 시선 속도 변화는 뭐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질량. A하고 B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질량이 누가 더 크지? B가 더 크니까 시선 속도 변화량이 B가 더 크겠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 있고 공통질량 중심이 있는데 만약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공정궤도 반지름이 크면 서로 간에 멀 것이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서로 간에 가깝겠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누구하고 누굴 물어봤니? B하고 C를 물어봤네. B하고 C에서 공정궤도 반지름은 C가 더 크니까 C가 멀겠고 B가 가깝겠지. 그래서 B가 C보다 짧다. 맞네. 그쵸? 디귿. 식현상에 의한 겉보기 밝기의 변화.
이걸 관측하기 편하려고 그러면은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이게 변화가 크겠지. 그치?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 이게 지금 행성의 반지름 목성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누구하고 누가? A하고 C. 자, A하고 C.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A가 크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크겠죠. 그쵸? 그래서 보자. A가 C보다 변화가 크다. 그쵸? 이것은 틀렸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자, 외계 행성계 탐사와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했어요.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는 처음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시계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 앞에 두 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의 탐사는 질량과 광도가 크면 멀리 간다. 그 다음에 수명이 짧다. 그 정도 선에서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